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창의융합 진로 프로젝트 효과적인 약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 발표를 맡은 2학년 1반 안세진입니다.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동기입니다. 평소 약학에 대해 관심이 있어 약에 대한 여러가지 뉴스를 자주 접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리꾼 화제 모은 알약 디자인 낸 대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후 약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약의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효과적인 약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정의 및 도출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약을 지어 먹습니다. 병이 다 낫고 한동안 약의 존재를 잊고 살다가 다음에 또다시 그 병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그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내가 찾는 약이 도대체 어떤 약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현재 약 디자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입니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알약 자체의 디자인과 약의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문제점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 자체의 디자인은 알약의 대부분이 타원형 또는 둥근 모형이 있는 디자인인데다가 백색의 약이 대부분이기에 약에 대한 설명서가 없다거나 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약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약 상표의 디자인입니다. 같은 증상을 치료하고 같은 효과를 내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약품의 판매량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약들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약의 디자인과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약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이 확실합니다. 제안하는 방법은 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그 약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약 디자인을 연구해봅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의 디자인에 따른 효과와 장단점에 대해 분석합니다. 그 후 약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소재로 약을 구성해야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립니다. 본론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2반 장은수입니다. 관련 기존 연구 소개 및 간단한 고찰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반 의약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레놀, 아스피린 등과 같은 일반 의약품은 평소 두통, 복통 등 통증이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서 먹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의약품들은 생긴 게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만약 포장지가 없는 상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의 의문이 생겼을 때 이를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점 진단입니다. 2012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용 경험과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 판매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일반 의약품을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안전상비 의약품인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이지만 부작용 보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적절하게 타이레놀정, 즉 의약품을 적절하게 복용하지 않고 오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7가지의 일반 의약품들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할 약은 아목사펜 캡슐, 브루펜정, 닥터베아제정, 신신아렉스정, 해농정, 타이레놀, 아스피린입니다. 본 실험은 인터넷을 이용해 진행하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고안합니다. 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아목사펜 캡슐은 연쇄구균, 포도구균, 임균 등의 유효균종과 종기, 수술 2차 감염, 중이염 등의 적응증에 효능을 보입니다. 부작용에는 쇼크, 발열, 발진, 두드러기 등의 과민 반응과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습니다. 브루펜정은 주로 류마티양 관절염,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 요통, 두통, 치통, 근육통 등의 효능을 보입니다. 부작용에는 위경련, 위장장애, 피로, 두드러기, 두통, 어지러움, 졸음 등이 있습니다. 닥터베아제정입니다. 주황색의 장방형 정제인 소화제로 소화불량, 식욕 감퇴, 과식, 체함, 소화촉진,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부팽만감 등의 효능을 보이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과 만 7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투약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시아렉스정은 흰색의 장방형 정제인 해열 진통 소염제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근경련, 근경직 등의 효과를 보입니다. 두드러기, 발적, 가려움증 등의 과민증과 위장장애, 졸음,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1일 최대 용량의 4000mg을 초과하여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농정은 배농상급탕으로도 불리는데요. 담갈색의 장방형 정제인 화농성 진환용제로 발적, 붓기, 다리끼, 단단해지고 통증을 수반하는 화농성 질환 등의 효능을 보입니다. 발진, 발적, 가려움,
위부 불쾌감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발적, 붓기, 통증 등의 국수 이상 이외에는 두통, 오한, 발열 등의 전신 증상을 동시에 수반하는 환자에게 주의해 복용해야 합니다.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백색의 장방형 정제인 해열, 진통, 소염제로 감기로 인한 발열, 동통, 두통, 근육통, 신경통과 두통, 생리통, 치통, 발열, 관절통 등의 효능을 보입니다. 간 손상,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1일 최대 용량이 4,000mg을 초과하여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미 아스피린 장용정, 아스피린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백색의 원형 장용정 정제인 기타의 순환 개용약으로 심근경색, 뇌경색,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해열, 진통 등의 효능을 보입니다. 쇼크, 간지러움, 두드러기, 발진 등의 과민증과 빈혈, 식욕부진, 구토, 위통, 두통, 흥분, 어지러움, 위장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 약 또는 다른 살리실산제제의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주의하여 복용을 해야 합니다. 분할 토혈을 주의해야 하며 인부에게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디자인 장단점 분석을 맡은 2학년 일반 정예민입니다. 먼저 타이레놀의 기존 디자인은 빨간색 외부 용기로 눈에 띄어 매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빨간색 외부 용기가 공격적으로 느껴져 거부감을 줄 수 있고 긴 타원형의 알약이 어린아이들이 섭취하기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영어 상표를 모르는 사람은 외부 용기 분실 시 약의 효능을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된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의 디자인 후에는 한글로 효능과 상표명을 표기하여 영어 문맹자들의 사용이 원활해져 자국민들의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둥근형을 사용하여 기존의 긴 타원형보다 어린아이들이 삼키기 쉽습니다. 또한 파란색으로 인해 편안함이 높아져 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눈에 덜 띄어 매출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고 한글로만 표기하면 한글 문맹자의 사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신 RX의 기존 디자인의 장점으로는 허리 통증을 영산시키는 배경사진으로 효능을 유추할 수 있고 알약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제작하기에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와 비슷한 효능이지만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효능을 연상하기 어렵고 생김새가 다른 약들과 유사해 구분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신신 RX의 디자인 후 디자인입니다. 신신 RX의 디자인 후의 장점으로는 파스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효능을 연산시키기 쉽고 알약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디자인으로 기존에 알약을 먹던 사람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한 번에 삼키기 힘들기 때문에 약의 쓴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기존 디자인의 장점으로는 알약에 자주 사용되는 둥근 원형으로 접근이 쉬우며 알약에 아스피린과 제조업체를 표시하여 상표명과 제조명이 복용자들에게 익숙하게 함으로써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약들과 비슷한 생김새로 차별성이 없고 아스피린의 효능을 모르는 사람들은 약의 효능을 알기 어려우며 영어로 표기되어 영어 문맹장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스피린의 디자인 후 디자인입니다. 아스피린의 디자인 후에는 아스피린 500mg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인 해열작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36.5도의 온도계 모양의 그림이 삽입된 형태로 제작되어 약의 효능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복용자들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100mg의 경우 주요 효능인 혈전 생성 억제를 시각화하기 위해 혈관 그림과 피와 관련된 적혈구 그림을 삽입하여 약의 효능을 쉽게 알 수 있고 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과 그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제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뀐 디자인으로 인한 새 기계 도입과 디자인 인력 마련을 위한 제작 비용이 증가합니다. 아스피린의 경우 100정 또는 500정의 대용량이 많기 때문에 더욱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요 효능을 위주로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부수적인 기능을 알기 어렵고 따라서 디자인 것 외의 효능을 필요로 할 경우 약을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100mg의 경우 혈관과 적혈구 모양이 오히려 복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장단점 분석 중 닥터 배아제정과 해농정 발표를 맡은 2학년 2반 정시아입니다. 먼저 닥터 배아제정을 보실까요? PPT에 있는 사진이 바로 닥터 배아제정입니다. 닥터 배아제정의 경우 주의사항 확인이 어렵고 약의 효능이 외부의 용기에 적혀있다 보니 분실하면 약의 효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디자인 후의 장점은 첫째, 주의사항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둘째, 외부 용기 분실의 위험이 줄어든다. 셋째, 휴대하기에 더 편리하다. 넷째, 먹고 난 후에 쓰레기 부피가 감소한다. 다섯째, 알약을 씨앗 모양으로 하여 기존보다 삼키기가 쉽다. 여섯 번째, 약만 보고도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쉽다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것만 아니라 단점 또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10정과 3정의 다른 디자인으로 기계 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농정입니다. 해농정 알약 사진을 보시면 T16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는 알약만 보았을 때 어떤 효능을 지닌지에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디자인 후의 장점에는 첫 번째, 약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어떤 데에는 복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약을 분할선으로 쪼개 먹는 경우 좌우 대칭을 통해 발진 때에 복용한 약임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다른 종류의 약과 헷갈릴 일이 줄어든다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장단점 분석의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1반 최지은입니다. 브루펜 정의 기존 디자인의 단점은 약만 보고 어떤 효능을 가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디자인 후의 장점으로는 브루펜의 주요 효능이 관절염인 것을 이용하여 관절을 약에 그림으로써 약의 기능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약을 잘못 복용하게 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목사펜 캡슐의 기존 디자인의 장점으로는 간단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쉽습니다. 단점으로는 상표명만 보고 페니실린계 항생제라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표기 글자가 매우 작아 알아보기 힘들고 외부 용기 분실 시 약 자체만으로 효능을 알기 어렵습니다. 디자인 후의 장점으로 페니실린계 항생제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약의 윗면만 봐도 어떤 약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덧댄 비닐에 주의사항을 표기함으로써 부족한 공간을 넓혀 디자인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약의 P라는 글자를 표기함으로써 페니실린 항생제임을, 항이라는 글자를 표기함으로써 항생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후의 단점으로 비닐을 덧대어 만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이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캡슐 소재 디자인에 대해 발표를 맡은 3학년 1반 나규원입니다. 우선 캡슐 재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캡슐약은 경질 캡슐과 연질 캡슐로 나뉩니다. 경질 캡슐의 재질은 동물에서 유래된 젤라틴, 식물에서 유래된 HPMC, 타피오카를 발효시킨 다당체 플루란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젤라틴은 약품 냄새를 차단하고 불편한 맛을 가릴 수 있어 가장 널리 되는 재질이고요.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라고 불리는 HPMC는 이제 옥수수나 해조류에서 추출한 걸로 만드는 거고요. 약물을 쉽고 빠르게 소화 흡수하여 소화관의 직접적인 자극은 피할 수 있지만 장기간 복용 시 체중 감소, 흉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루라는 타피오카를 발효시킨 다당체로부터 만들어졌으며 물에 쉽게 용해되고 무독성이며 낮은 발열량, 산 및 알칼리에 대한 저항, 좋은 가소성, 필름 형성 및 가스 차단에 우수함을 보입니다. 이제 연질 캡슐에는 똑같이 젤라틴, 전분류, 카라기난류 혼합물이 주성분인 것과 솔비톨, 말티톨, 글리세린이 주성분인 것이 있습니다. 글리세린으로 이루어진 캡슐은 피막의 변화나 표면의 점착을 일으키기 어렵고 광택이나 투명성이 뛰어난 캡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캡슐 재질의 문제점을 꼽자면
연질 캡슐 약, 코팅되지 않은 약, 가루약, 조각으로 잘린 약의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투여 금지 약 중 접촉 위험 약으로 분류된 종류입니다. 게다가 경질 캡슐 약과 코팅 약도 한 겹 더해진 보호막 덕분에 임산부가 실수로 만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나 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 코팅 소재가 벗겨지며 안에 내용물까지 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재료들로 캡슐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 캡슐은 우선 영양가가 없고 약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걸 예시로 들자면 비단실을 활용한 새로운 약 캡슐인데요. 누에고치에서 착안한 이 캡슐은 분해되기 쉬운 약물 등 민감한 분자 물질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고 액상 물질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 물질로 만들었으나 앞으로는 비단실과 같은 천연 물질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고 파킨슨병,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를 돕는 항체의 수명과 안전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도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새로운 캡슐 재질은요. 현재 캡슐에서 젤라틴과 해조류에서 추출된 물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우뭇가사리과의 해초를 사용하여 건조시킨 식품인 한천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플루람과 유사하리라 생각했고 이미 많은 식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한천의 특성으로는 응고성, 점탄성, 보수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천의 응고력 강도는 젤라틴의 7에서 8배이며 실내 온도인 28도에서 35도 사이에 응고하고 68도에서 84도 사이에 융해되므로 여름에도 잘 녹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부패하지 않으며 친수성 물질이라 수분을 일정한 형태로 유지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일정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경질 캡슐처럼 물에 민감한 약물이나 기능성 식품 충전이 쉬울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발표했던 제한된 방법 및 실험 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목사펜 캡슐, 브루펜정, 닥터베아제정, 신시나렉스정, 해농정, 타이레놀, 아스피린 총 7가지 일반 의약품들에 대한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본 뒤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해 약의 포장지와 캡슐의 분할선, 글자, 색 등을 바꾸며 새로운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디자인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 방안 제안 발표를 맡은 3학년 1반 문건하입니다. 제안한 디자인의 현실적 문제를 찾고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이란 필요한 양의 약물을 원하는 표적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형을 설계하여 약물 치료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타이레놀은 영문 표기에서 한글 표기로 바꿀 경우 제작 공정의 변화와 획수의 증가, 디자인 등의 이유로 약 제작 과정에서 약값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약값 증가로 인해 타이레놀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할 수 있고 장방용 대신 원형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삼키기 쉽도록 변경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이들의 섭취량의 기준에 따라서 어린들의 25에서 49%에 해당하는 양의 약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레놀 ER과 같은 서방정 제제 약을 함부로 분할해서 아이들에게 섭취하게 하는 것은 약물 농도가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약의 용량을 유지하면서 모양만 바꾸는 것보다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제작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인 듯합니다. 두 번째로 신시나렉스입니다. 신시나렉스는 위장 흡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약이고 기존의 알약 제형을 파스 모양으로 바꾸는 디자인은 약의 두께가 얇아져 약의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흡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코팅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새로 디자인한 신시나렉스의 경우는 흡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피정으로 공정하면 약이 올바른 곳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스피린입니다. 그림을 삽입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일 정도로 이미 약 이름만으로도 약에 대한 효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삽입하게 된다면 제작 과정의 증가로 약값 상승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나 포장 용기 없이 아스피린임을 나타내기 위해 약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원래 아스피린은 서방형 제제로 분할이 불가능한 분할선이 없는 약입니다. 하지만 약을 분할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면 흡수 시간을 제어해야 합니다. 흡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분할면을 합성수지로 감싸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닥터베아제정입니다. 3정 내부 용기 디자인을 보리수 열매에서 착안하여 개별 포장된 알약을 누르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했지만 닥터베아제정은 안정 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거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접근 가능합니다. 복약지도 없이 비닐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면 제대로 된 복약 방법을 인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비닐을 제거하지 않고 약과 함께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닐색을 다른 약과 다른 색으로 제작하여 막을 수 있고 매체 광고를 통해 약 복용법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방안, 먹을 수 있는 재질의 케이스를 제작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약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흡수 속도나 복용 편의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농정과 브루펜정입니다. 필름 코팅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코팅 중에 약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새로운 공정 과정을 더하는 것보다 더 적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효능을 표현하면 그 효능에 대해 잘 부각시킬 수 있고 다른 약들과 디자인 차원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외의 효능이 비교적 가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목사펜 캡슐입니다. 페니실린계 항생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P를 표기하고 뚜껑에 약의 모양을 표시하는 디자인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들의 약 조제 실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CKD라는 표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어 자음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효과를 시각화한다는 점에서 포장지 없이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출발점이긴 하나 비용을 따지자면 포장지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PTP 표장 시 뒷면에 간단한 효능과 그림을 그려 넣으면 포장 시 약효의 감소나 변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 복용 시 온수보다는 냉수와 더 많이 먹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 손으로 만든 약일 경우 냉수에서 잘 녹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재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